얘기를 잠깐 나누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짚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게 항상 나와의 대화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일에 하는 가장 흔한 일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휴일에 하는 가장 흔한 일 5가지 적어보세요. 이걸 원래 하려면 한 10분, 20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짧게만 해볼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평일에 흔한 것, 가장 흔한 일 5개. 예. 종이 뭐 강의장 뒤에다가 적으셔도 되니까, 그죠? 가장 흔한 거 5개. 예. 휴일에 하는 가장 흔한 일 5개 적어보세요. 그걸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다 적고, 그러면 이 일을 하면은 내가 굉장히 소진된다 하는 게 있으면은 영어로 E라고 적었습니다. E는 영어 exhaustion이라 그래가지고 소진의 뜻이거든요. E라고 적으십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데 흔한 일 5가지 적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E가 되는 일만 쫙 5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은 이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조금 충만감을 느끼고 뭔가가 성취감도 느끼고, 그죠? 이 일이 나한테는 영양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에는 N이라고 적습니다. N 영어로인데 영어로 nourishing 해가지고 자양분이 주는 활동을 N이라고 적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E면서도 N일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죠? 소진도 되지만 뭐가 성취감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EN이라고 적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지금 옆에 누구한테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저한테 제출해 제가 점수 매겨드리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적어보시는 거예요. 예. 옆에 슬쩍슬쩍 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일일이 다 적을 거고 제목만 딱 적어놓으시고 저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휴일에 내가 흔하게 하는 일, E와 N과 EN을 한 5가지만 적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시간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제목만 딱딱 적으시고 이렇게 딱 적어보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자, 잠깐 손 들어 보겠습니다. 자, 평일에 하는 5가지 일 중에 나는 E가 N보다 더 많다 하신 분, EN은 빼고요, 그죠? E가 N이 더 많다 하신 분 손 들어 볼까요? 예, 괜찮아요. 이건 왜 그럴 수 있어요. 예. E가 N보다 더 많다 하시는 분. 예. 평일에, 휴일에도 E가 N보다 더 많다 하시는 분. 아직 덜 적으셔가지고. 예. 예, 잠깐 중단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시간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전달 목적으로 할게요. 예, 이라는 활동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안 돼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 버는데 돈을 많이 벌면은 너리싱 N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좀 소진되는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소진되는 활동이 너무 없어도 또 그래요. 그렇죠? 소진 활동이 때로는 나한테 필요한 일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직업 활동 이런 게 할 수 있대. E가 너무 없는 것도 그렇고 또 N이 또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평일에는 E와 N 중에 약간 E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N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죠? 뭔가 이거 여기서 우리 말씀 들으시면 균형이에요. 그다음에 휴일에는 평일에 E가 좀 많았으면 휴일에는 N이라도 좀 더 있어줘야 되겠죠. 그게 전체적인 균형을 잡겠죠. 그죠? 우리가 E가 하나도 없고 N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또 E만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E만 있다면 저 밑으로 떨어져 가요. 그죠? 제일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우울증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와 N 활동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주 큰 위기가 왔을 경우에는 E 활동을 줄이나요? N 활동을 줄이나요?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이 꽉 있을 때는 N 활동을 줄이죠. 맞아요.
어떤 경우는 N 활동을 확 없애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일들이 그건 오늘 하루 이틀 하면 된다면 괜찮은데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오는 그런 스트레스는 N을 잠시 줄여도 상관없겠지만은 만약에 지속되는 그런 스트레스 같으면은 N 활동을 줄이면은 어떻게 될까? 이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힘들었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스트레스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암을 진단 받으셨고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 그럴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N이 필요하죠. N이 필요하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지속될수록 우리는 뭔가 N적 활동을 가져야 되는데 N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또 N을 한다는 게 알고 보면 E가 있는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추셔야 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균형이 하면 밸런스예요. 그렇죠? 균형을 맞춰요. 어떤 일을 할 때는 E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 순간에도 N이 또 같이 있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토요일 오전 같은 경우는 주로 N 활동을 합니다. 모든 걸 없애버리고 그렇죠? N 활동만 해줍니다. 평일에 좀 E가 많았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도 N을 넣어줘야 돼요. 삶을 설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항상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상태를 내가 어떤 걸 알아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힘든 순간에. 지금 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제공해 주면 돼. 누가요? 내가. 자꾸 남한테 자꾸 받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아주 힘든 순간에는 위로가 필요하면 그 위로를 누가 제공해 줘야 돼요? 맞아요. 내가 내 스스로한테 위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항상 나와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한테 지금 N이 필요하다면 N을 누가 제공해 줘요? 내한테 줘요. N 하는 게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잠깐 눈 감고 좀 쉬면은 그게 N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큰 어떤 오랫동안 나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잘 내가 관리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는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전체적으로는 가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이 강의 전체를 하려면 2시간 걸려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요거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걸로 요 강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스트레스를 한 번도 안 받고 산 사람 있나요? 지금까지? 진짜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나는 항상 받고 없어 살고 있다. 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원칙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맞아요.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즐겁나요? 고통인가요? 네, 스트레스는 대부분 고통입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고통 없는 삶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만 고통 있다고 느끼지.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없애려고 해요. 없애면 고통이 없어지나요?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 줄 아나요? 몰라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고 고통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고통을 없애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빠꾸 정답을 얘기하시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자, 불안이 있어요. 네.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불안 없앨 수 없어요? 안 없어져요? 진짜요? 제가 주로 제가 밥 먹고 사는 게 불안한 사람도 오시면 제가 그걸 치료해드리려고. 네. 주로 제가
만나는 분들이 좀 불안 때문에 오셔요. 불안하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안 그러면 주로 이제 제가 조금 우울증, 심한 우울증 환자들 이제 만나기 때문에 또 죽음에 의해서 자살 사고는 분들이 제가 주로 오시거든요. 예. 자, 그런데 불안은 없앨 수가 있나요?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불안을 없앨 수가 없어요. 불안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예. 불안 없애면 죽어요. 왜? 저 차가 오는데 안 불안해. 예. 그죠? 그러면 죽어요. 예. 이 불안은 필요해요. 예. 불안은 그래 불안하지 않는 생명체는 없다 하는 데 있어요. 불안은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불안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치료를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불안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지나친 불안을 좀 깔아주는感じ 완전히 없애면은 안 돼요. 제가 그 사람의 불안을 완전히 없애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절대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스트레스는 안 받고 살 수는 없다. 우리 인생은 고통이 아닌 삶이 없다. 불안을 없앨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건 우리는 거꾸로 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고통을 자꾸 없애려고 애를 쓰고, 불안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요? 더 심해져요. 우리는 인간은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는데 생존 본능의 가장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즐거운 것은 탐닉하고 괴로운 것은 어떻게 해요? 회피합니다. 미리 공부하고 오셨나요? 이게 모든 생명이 다 그래요. 모든 생명체는 심지어 이 나무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삶의 생명체의 근본이 뭐냐면은 괴로움은 회피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해요. 즐거움 무조건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예, 저한테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중독이 걸려서 옵니다. 그죠? 예, 즐거운 것은 계속 탐닉하려 하잖아요. 그죠? 그걸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죠? 안 놓치려고 그래요. 욕망이지. 그죠? 그 다음에 괴로운 건 무조건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저한테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왜? 전시가 증상의 대부분은 회피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죠? 너무 괴로우면은, 주로 남자들이 많이 괴로우면, 대부분 결혼을 많이 결혼하셨을 건데, 남편분들이 괴로우면 제일 먼저 뭐 하나요? 대부분은. 예? 때려치울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고. 너무 괴로우면, 그런데 그거를 껴도 괜찮아요. 저거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그죠? 예,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계속 때려치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대부분 남자들이 이 괴로울 때 먼저 하는 것들이, 그죠? 예, 술 마시는 때 많죠, 그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저한테 오시니까 저는 또, 예,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닌데 자꾸 오시게 되고. 여성분들의 괴로움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주로 어떤 게 많이 할까요? 쇼핑, 좋습니다. 또 친구 만나는 거, 좋습니다. 또 수다 떠는 거 아주 좋아요. 또 운동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다 건강하신 분밖에 안 계시나요? 예? 술도 많이 드세요. 또 자는 거, 그죠? 또 여행 가는 거 괜찮고. 예. 실제로 이게 여기는 아주 건강하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좀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 예, 대부분 여성분들 흔하게 하는 게 자는 거하고 먹는 거, 달달한 거 먹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폭식도 많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괴로우면은 제일 먼저 하는 괴로움을 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괴로움을 빨리 없애려 하는 활동들이에요. 괴로움을 빨리 없애려 하는 게 다른데, 예, 예를 들어 먹고 자고, 그죠? 이런 쪽으로 가는 수가 참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요. 우울증이라든가 심한 쪽으로 가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속 직장을 때려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쇼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만 망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회피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순간의 괴로움을 빨리 잠깐 비껴나는 데는 효과적이에요. 근데 하시면 되는데 그것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예. 그것만 계속하다 보면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기 있는데 이 문제를 너무 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안 만난 거예요. 그죠? 안 만났어요. 지금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안 만나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만나야 돼요. 그죠? 만나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만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게 그게 회피 행동이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그게 불안이에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계속 회피만 합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암을 진단보고 이 과정 중에서 그런 회피나 불안이 심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는 이 처음에는 내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회피하는 수도 많을 거예요. 서로 인정하지 않는 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치료하려고 그러면 만나야 되죠. 인정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스트레스는 안 받고 살 수는 없다. 이 삶은 고통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다 했죠. 그죠?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회피를 하는데, 예. 회피만 하면은 망한다. 아, 좋습니다. 회피만 하면은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뭐냐면 만나야 돼요. 어떤 것을, 고통을 만나야 돼요. 스트레스를 만나야 돼요. 스트레스의 관리는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만나는 거예요. 잠깐 비꼈다가 그 다음에는 숨 고르고 만나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를 안 만나려 하니까 점점 더 심해진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은 영어는 서프인데 괴로움은 고통 곱하기 저항이라고 얘기해요. 뒤에 좀 어디 보면 나올 거예요. 괴로움은 주관적인 고통을, 주관적 고통을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이 객관적 고통을 페인이라고 얘기해요. 페인은 뭐냐면, 페인을 내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안 만나려고 막 애쓰는 게 저항이거든요. 회피한다거나 계속 인정을 안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무엇을 더 만드냐면 진짜 큰 괴로움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는 팩트 그 자체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고, 이 팩트를 내가 안 만나려고 애쓰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 그게 수용입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두는 것을 우리가 수용이라고 해요. 그대로만 냅두지 않고 애쓰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걱정, 불안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앞날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생각하는 게 불안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고 자기가 진단도 안 했는데 의사도 아니면서 자꾸 확인도 안 됐는데 자꾸 떠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이 순간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그 불안과 같이 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미리 내가 현 순간에 자꾸 자신의 경험에서 미리 예측하는 게 불안으로 거죠. 그게 뭘 만든다? 주관적인 고통을 만든다. 더 괴로움을 만든다. 갑자기 기분이 팍 떨어지게 돼요. 그죠? 친구가 최근에 재발했다 이거 듣는 순간에 나도 그럴까 싶어가지고 분명히 지난달에 갔다 와 문제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져가지고 또 괴로움이 떨어지니까 기분이 어떻게 돼요? 팍 떨어져요. 기분 떨어지면 그럼 끝나는 게, 기분이 그냥 한번 떨어져 버리면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같이 가요. 더 불안이, 더 부정적 예측이 계속 되어져요. 그럼 마사가 쉽고 귀찮고, 그죠? 누가 건드려서 확 화를 내게 되고, 있죠? 단지 자극은 확인되지 않은 거였는데 앞날 일어날 걸 자꾸 생각하니까 불안해져요. 그게 뭘 만든다? 주관적인 고통을 만들어, 괴로움을 만들어요. 바로 나도 곧 재발하는 사람처럼 자기 착각을 만들어요. 그게 감정의 동의식을 만들어요. 그게 괴로움을 만들어요. 따져보면은 팩트는 뭐냐 하면은 친구한테 그 전화를 받았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내려놓는 걸 그거를 내려놓고 아 내가 이런 상태에 딱 하는 걸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뭘 해주라?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게 스트레스 관리라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수용을 얘기를 말씀드려요. 수용. 수용은 있는 사실을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냥 다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곁에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 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산책하는데 강아지 줄을 대부분 이제 가지고 밖에 나갈 때는 그죠? 강아지는 계속 만약에 주변에 푸른 틀밭이 있으면은 애가 막 뛰다니겠죠. 근데 강아지 줄을 느슨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강아지를 계속 관리를 하죠, 그죠? 이게 수영이에요. 날뛰지 않게 하는 데 있어요. 만약에 애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 위험하잖아요. 내가 빨리 당기는 거예요. 이게 수영이에요. 수영은 무슨 얘가 뭐 들어와 내 몸에 바이러스처럼 쫙 퍼지는 그런 게 수영이 아니에요. 내가 관리하에 모니터링하는 거. 활개치지 않도록 놔두는 거. 활개칠 때는 조금 달랬다가 달래주는 거예요. 이게 막 활개칠 때는요. 예를 들어 개가 막 할 때 얘를 같이 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그죠? 그때는 달래주는, 괜찮다 해주는 거지. 그게 관리예요. 있는 상황, 그걸 스트레스를 강아지로 생각해. 그 강아지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이제는 어떻게 그 강아지를 안 보려고 했었어요. 이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게 가는 쫙 모니터를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어디고 데리고 충분하게, 그죠? 그럼 우리 강아지를 왜 데려왔을까요? 뭐 하려고 데려왔나요? 밖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산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면 돼요. 그죠?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뭐예요? 그 스트레스를 데리고 계속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마지막에 어디 가야 돼요? 집으로 오면 돼요. 집 오고 나면 강아지가 편안해지겠죠. 그럼 냅두고. 지금 많이 걷고 왔으면은 좀 쉬겠지요. 냅두면 돼요. 스트레스 관리는 지금 이 전체 얘기가 사실 방금 잠깐 요약했는 이거예요. 그죠? 어차피 스트레스 없앨 수 없고. 왜 스트레스를 끝나면 또 다른 스트레스 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이 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힐링이고 행복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순간이 간절히 소중한 거죠. 항상 우리는 후회를 해요. 후회는 뭐예요? 마음이 과거에 가 있으면 후회를 합니다. 그죠?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뭘 해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항상 과거나 미래로 가 있지 않도록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계속 놔두게 하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이 순간 어떤 순간?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이 순간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작은 것의 행복감을 느끼면 충만해지고 그것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면역력도 굉장히 증가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마음 순간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버리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겠죠. 진짜 원하는 건 나의 힐링이고 나의 완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과 후회 때문에 계속 자기를 망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온전하게 같이 하는 거. 그죠? 과거에 가면 후회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 하는 건 생존 모드인데 생존 모드는 끊임없이 과거를 올라오고 미래를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지도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 과거를 올리고 미래를 올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과거를 올리고 미래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대부분은 안 좋았던 것들이 실패의 것들이 올라와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때 실패했는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하면서 자꾸 내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해결 딱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안 올라와요. 그렇죠? 대부분 즐거운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올라와요. 어떨 때? 외부적 자극이 없을 때. 외부적 자극이 없을 때가 주로 언제예요? 네? 잘 때, 그죠? 잘라고 할 때. 그 잘라고 할 때 보면 맨날 하루 종일 있었던 괴로운 기억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건 네 해결 못했어. 어떻게 해결할래?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또 올라오면 또 뭐가 생각나요? 내 앞날이 걱정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생존체는 그래요. 그래서 또 미래로 가요. 불안이 올라온다.
근데 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예. 중요한 진리가 멈출 수 없다. 예. 계속 올라오는 걸 멈출 수 없다 하는 데. 근데 올라오게 하는 것은 어찌할 바가 없다 하는 거고, 올라온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는 것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계속 올라오도록 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살아있는 동안. 그다음 그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강아지처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더 날뛰지 않도록 하면 돼. 그죠? 근데 달래주는 방법. 그게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들이에요. 오후 12시 반. 30분 지났다. 그죠? 시간을 정확히 잘 지키고 있네. 그죠? 자, 그러면 궁금하죠? 궁금하죠? 어떻게 하면은, 후회와 불안에서, 그걸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그걸 멈추게 하는 방법. 그죠? 계속 불안이 있으면 힘들잖아. 그죠? 계속 후회만 해서 힘들잖아. 그죠? 멈추게 하는 방법. 그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거를 가기 전에 잠시 요거 좀 보고, 이거, 그러면 이제, 예고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잠시 슬라이드 볼게요. 여기까지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없지요?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지요? 네. 고맙습니다. 가끔 강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쭉 해줘야 돼, 그죠? 자, 지금 점심 드시고 많이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잠도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집중을 참 잘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게 간단히 보고 갈게요. 자, 이쪽에서 누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작은 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작은 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손 들어볼까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오른쪽 게 스트레스 받는다. 누가? 맞아요. 두 마리 다 스트레스. 아니, 다 정답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적 있죠? 자녀 있지, 그죠? 자녀를 머락할 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머락합니다. 그러면 자기 성격을 생각해야 돼,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사실은 스트레스 다 같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스트레스를 일어나게 되면은요, 요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제일 먼저 신체 반응, 정사 반응, 인지 반응, 대응 전략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신체 반응 어떻게 나요? 신체 반응. 심장이 빨리 뛰어요. 또 뒷골 당겨. 아까지 그죠? 또 불면 맞아, 잠이 안 와요. 또 열도 나죠. 불 어디에 열나나요? 얼굴이 열나죠, 그죠? 벌게 달아오르죠. 맞습니다. 또 소원, 밥맛 없었죠, 그렇죠? 밥맛도 떨어지고, 또 잠도 안 오고, 그죠? 이제 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현상이 거의 일어납니다. 신체 반응은요. 그다음에 정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불안해지고, 또 불안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안절부절 나타날 수도 있고, 심장이 벌렁벌렁 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정서 반응과 신체 반응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지? 그죠? 거짓입니다. 불안해질 수도 있고, 불안이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럼 기분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인지적은, 생각과 사고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려지죠. 그죠? 판단이 흐려지죠. 판단이 흐려지는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번에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 가지고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보통 이제 중간고사 좀 다가오는데, 중간고사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중간고사를 나는 무조건 1등 할 거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왜 웃어요? 반대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 10등을 했으면은 10등도 못하면 어떡하냐에 대한 그 불안감 가지고 공부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스트레스 오면은요, 그 스트레스에 안 좋은 결과들을 예상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기를 만드는 방식이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해서 동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지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죠? 이게 암을 진단받고 왔는데 항상 마음은 뭐예요? 제발 하면 어떡하나. 항상 부정적인 편향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대응 전략은 어때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오면 아까지는 뭐 한다 그랬죠? 예? 딱 오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회피하잖아요. 그죠? 회피 전략을 대부분은 많이 씁니다.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이걸 왜 하나하나 설명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한테 병원에 왔어요. 잠이 안 온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잠이 언제부터 안 와요? 그럼 언제부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들어보면 큰일이었어. 남편이 바람 피웠어. 큰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별일 없었다며. 아니 큰일이니까 몸이 잠이 안 오잖아, 그죠? 가슴도 벌렁벌렁대고, 그죠? 근데 약간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수가 많아요. 모르는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일어나는 스트레스 수준을 생각하지만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있다 하는 걸 알아차리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신체 반응에서 보셔야 돼요. 얘가 내가 잠이 안 온다, 가슴이 벌렁벌렁 된다,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뭔가를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런 발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무조건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수가 많아. 그냥 와요. 밥맛이 없다고 와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애가 속 썩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스트레스 반응 문제. 그 해결은 뭘 해야 돼요? 사실 나는 반응은 깔아앉히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해결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계속 술만 마셔요. 어제도 진료하는데, 이 친구는 술을 계속 먹던 친구가 이제, 한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계속 술을 마셔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술이 맛있대요. 술을 안 먹고 어째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그 술 먹는 행위가 그냥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은 술 마시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매일 2병씩, 소주 2병씩 마시는데. 그건 문제 있잖아요. 저한테 뭐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안 마시는 사람 있나요? 한다고. 이미 생각이 많이 좀 편향이 돼 있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최근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병 마시다가 지금 매일 마시는 건데, 그런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남자친구가 헤어진지 한두 번도 아닌데, 뭐, 그건 스트레스 아이라 그래. 스트레스 아이면은 왜 그 술을 많이 마시죠?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이 스스로가 수용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은 몸은 아니죠. 몸은 반대로 가요. 마음과 몸이 달리 나타날 때는 몸을 먼저 믿어야 돼요. 몸이 하는 반응하는 것도 먼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냥 자꾸 부정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하는 스트레스 관리 훈련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스트레스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라 그래요. 자, 여기에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 복잡하게 쫙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신경계 이래가지고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자 말자 무조건, 요 얘기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은데, 요 밑에 여기 편도락 하는 부위가 있어요. 편도가 어디냐면 이쪽 부분인데, 지나다니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쪽 부위가 편도락 하는 부위인데, 편도락 하는 부위가 어떤 거냐면요, 모든 우리 기억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거기서 감정도 만들어내는 부위고요. 거기는 내가 그동안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경험들, 그죠? 힘들었던 기억들은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자극이 쫙 올라오면 우리는 시상인기라 하는 부위에서 모든 자극이 다 모이게 되고요. 그 모인 자극이 여기 편도로 싹 넘어가요. 왔는 자극들이 편도에 들어있는 기억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반응을 확 일으켜버려요. 그 기억은 대부분 생명의 위협적인 기억들, 나한테 아주 안 좋은 기억들은 거기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간 기억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다른 기억들은 조금 약화돼서 이 기억은 약화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PTSD라고 들어보셨죠? PTSD 기억들은 요 안에 들어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 그 순간의 기억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아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들어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간 기억들은요, 그 비슷한 자극들이 오면은요, 예, 일단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버려요. 비슷한 자극.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진단받을 때에 그때 뭐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냄새 맡아도 내가 불안해져. 이때의 기억들은 정확할 필요가 없어요. 비슷하긴 해도.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제 눈으로 보고 전두엽이 확인했을 때 정확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어렴풋한 기억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기억들이 조금만 자극받으면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이 일으켜요. 스트레스 반응이 불안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라고. 내 몸에서 저기 항상 평생 동안 항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간다고 그러죠. 얘가 날뛰지 않더만 하는데 여기 쫙 올라왔을 때 지금은 아닌데 그때의 기억이 뭐 자극을 받았던지 그랬겠구나 생각하고 자신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항상 했잖아요. 과거나 미래로 갔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를 보고 현재로 돌아오면 돼요. 그게 안정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편도에 들어가는 편도에 들어가는 기억들은 그래서 그 기억들이 어떤 이게 냄새 촉감 모든 감각으로 비슷하게 항상 우리는 모든 자극들에만은 저기를 항상 거쳐요. 그게 필터링 시켜요. 그 비슷하면은 반응을 일으키고 안 비슷하면 통과시켜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한두 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만 그런 게. 아까 했잖아요. 고통 없는 삶은 없다. 모든 사람은 그런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항상 내가 오늘 저 강의를 들어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강의나 앞으로 하는 것들은 내가 불편함이 생겨서 어떻게 나를 안정시키느냐를 배우는 것이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행복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다 골뿌리죠. 그죠? 우리 인간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 행복해지려고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행복은 내가 의도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자, 이래서 스트레스 반응들이 쫙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막 이런 식으로 이 도파민 가는 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그다음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아까 전에 가슴도 한테 벌렁벌렁 이렇게 막 생기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항상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내 몸을 따라가라. 내 몸이 스트레스 반응이 나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안정시킬 준비를 하시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생각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불안이 높은 사람들 원래 성향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성향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확 올라오면요 감당이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팩트 아닌데 자기가 자꾸 상상을 해내요. 예측하고 상상하고 스토리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더 괴로움 중독시켜요.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신체 반응이라면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는 방법이 그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굉장히 제가 오늘 예고편 많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져요. 멍 때릴 때는 뭘 하느냐면요. 주로 과거나 미래에 가 있어요. 이게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게 주로 멍 때리죠. 제일 멍 때리는 게 최고로 잘 멍 때리는 게 잠자기 직전이죠. 이럴 때. 이때가 괴로움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멍 때리는 시간을 줄이면 돼요. 줄여주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전부 다 내가 만드는 상상들이죠. 또 뭐냐면 대응 전략인데 회피를 많이 한다 하잖아요. 회피를 말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스트레스를 자기 비난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다음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딸내미가 이번에 지가 원하는 게 5등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그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놀아가지고 예, 한 7등 했어요. 그죠?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해? 딸내미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 그때 네가 놀았잖아. 그죠? 그때 놀아서 7등 했으니까 이번 놀지 말고 열심히 해라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대부분은 자신의 뭐가 실패했는 원인을 자기 비난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은죠. 예, 대부분 그래요. 안 그렇다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어요. 남탓 다른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의 동기화를 스트레스 극복하는 동기를 자기 비난에서 시작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생각보다는 조금 10분 더 가야 되겠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 아닌데도 자기 비난하게 되면 답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하는 것들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것 소진이 된다 하는 것들.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가 뭐냐 우리가 자동화가 돼 있어요. 나는 자동적으로 쭉 흘러가게 된다고. 그래서 스텝받으면 쫙 가려져서 모든 우리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에서 이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단하는 방식이 아까 괴로움과 통증하는 게 이거예요. 예. 예. 항상 괴로움이 우리가 이거를 안정시킨 데 있죠. 저항을 안정시킨 데 있습니다.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관리는 자기 조절력이고 회복 탄력하는 건데요. 내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멈춰야 돼요. 어떤 행동? 회피하려는 행동을 멈추셔야 돼요. 멈추게 하셔야 돼요. 예.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인간은 하나밖에 못해요. 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괴로움을 딱 괴로움 생각이 올라와 있으면요. 그 생각을 누가 붙잡고 있나요? 내가 붙잡고 있어요. 딴 데 집중해버리면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요. 딴 생각을 하면 돼요. 안 그러면 딴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딴 활동을 해주면 돼요. 왜 걷기 명상을 하느냐면요. 걸어주면 돼요. 그 대부분의 괴로움을 내가 내 방 안에서 혼자 계속 울고 앉아서 붙잡고 있어요. 그 우산을 내려놓으면 돼요. 몸을 움직여주면 돼요. 그게 주의 전환하기예요. 주의 전환하는 방법들. 네. 아마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의 전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안정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자신을 안정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주는 게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기까지 가려고 조금 더 5분 남았는데 한 5분만 더 써가 10분 동안에 명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명상에 대해서. 자, 명상은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시나요? 눈 감는 거. 맞습니다. 눈 감는 거. 또? 예? 마음의 안정 상태. 예. 깔아앉히는 상태? 차분하게 상태. 또 어떤 명상일까요? 예? 자기와 만나는 시간. 또 아무 생각 안 하기.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예. 예.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명상은요. 명상은 바로 과거가 아니고 바로 이 순간과 같이 하는 거. 이 순간과 같이 하는 거. 그죠? 현재 이 순간과 같이 하는 거. 자, 그래서 호흡 명상할 때는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호흡 명상을 많이 하냐면요. 호흡은 과거 호흡과 미래 호흡이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과거 호흡과 미래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호흡 명상을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이유가 모든 종교에서 다 기본상. 요즘 명상은 탈종교입니다. 예, 모든 명상은 불교만이 하는 명상이 아니고 특히 서양에 올라가요. 미국에서 서양에서 많이 실시하는 명상은요. 좀 탈종교 그다음에 과학화예요. 탈종교는 뭐냐? 모든 종교가 다 한다 그래요. 저는 이제 서양의 명상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우리나라 전통 명상도 배웠지만은 서양 명상을 많이 배웠고 그걸 또 지도자를 자격도 있고 지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양 명상의 가장 큰 척도는 탈종교입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탈종교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명상에서는요,
진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 이렇게 굉장히 가르치기가 힘들었는데 요건 누구나 하면 되는 쪽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나는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재의 명상의 목적은 그죠? 무슨 득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조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는 말이야 뭐 좀 가볍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진짜 진지한 거고 진짜 내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명상에서 가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상의 뜻은 지금 현재 이 순간과 만나는 거예요. 누가 만나요? 내가 만나는 거지. 내가 이 순간 갖게 돼. 내가 이 순간을 만나게 돼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감각에다 주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주의를 두면 호흡 명상. 걷는데 주의를 두면은 걷기 명상이에요. 걷는데 어디다 주어야 돼요? 발에다가. 예.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예. 자, 주의를 발에 한번 두보세요. 두보세요. 뒀나요? 진짜요? 예. 발에 주의를 둔다 어떤 건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 다리 들어보세요. 지금 생각이 어디로 가 있나요? 마음이 어디로 가 있나요? 내리세요. 예. 그죠? 예. 다 주의를 둬야지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침묵이 좀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걸음 하나에다가 주의를 두는 거죠. 발바닥에다가 주의를 두는 거죠. 발바닥에 주의 두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의 느낌을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왔다가 오른발, 왼발 발바닥에다가 그 발바닥에 닿이는 느낌에다 계속 두면 돼요. 그걸 온전히 느끼면 돼요. 그게 지금 이 순간과 만나는 거예요. 누가? 내와 이 시간과 영겁의 시간 속에 이 순간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Here and now이 아니고 moment to moment예요. 순간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주변에 자극이 없죠? 그럼 뭐가 올라올까요? 뭐가 올라올까요?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걷다 보면은 어느새 주의가 이제 발에 안 있고 발은 자동 모드로 가버리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올라오는 생각을 없앨 수 있다 했나요? 없어요. 대신에 어때? 멈출 수 있다 그랬죠? 멈추는 방법은 다시 어디로 와요? 발로. 생각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고 다시 다른 데 집중해버려요. 그렇죠? 어느새 내가 걷다 보니까 한 10분쯤 걷다 보니까 벌써 한 5분 내지 10분 걸으면 생각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알아차림하고 그걸 알아차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발로 가는 거예요. 자, 나를 만나는 거는요, 무슨 내가 뭐 있어가지고 그걸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걷고 있잖아요. 걷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걸음 하나하나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이 올라왔다고도 여기 다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서 계속 이 걸음 하나하나 걷는 거고, 그 다음에 걷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멈춤하시라 하고, 지금부터는 주변에서 다 느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내가 느끼는 바람이 과거 바람인가 미래 바람인가요? 현재 바람이에요. 현재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내가 보는 오늘 사유원에 처음 가시는 분도 있잖아. 그죠? 사유원에 가는 거기 있는 모든 꽃들과 식물들이 전에 봤던 건가요? 처음 보는 건가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의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 보듯이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봐왔던 사람도 우리 서민경 씨 계시는 제 앞에 계시니까 이 순간은 봐도 제가 처음 만나는 거고요. 얼마 봐도 1초 전에 만난 거는 과거에 만난 거고. 그래서 항상 처음 보듯이 하자. 그 처음 보듯이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제 좀 지나면 처음에 걸음걸이를 걷다가 그 다음에 걸음은 자동으로 걸으시고 주변에 있는 데 살피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들어오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쪽 봤는데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죠?
그때 갑자기 느껴지는 게 살이 만약에 바람이 싹 불면 그걸 또 느끼시는 거고 소리가 되면 소리 좀 갔다가 이게 뭐냐면 그걸 이제 오픈 모니터링 개방 주시라고 하는데 내 모든 주의력을 이 발바닥에 두는 것은 이게 하나의 클로즈드 모니터링이 그래요. 하나의 내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 주의를 갖다가 몸 전체 확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거미줄 쳐놓고 뭐가 딱 걸리면 고 가듯이 쫙 펼쳐놓고 그죠?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갖다가 냄새가 나면 냄새를 갖다가 파란 게 들어가면 파란 걸 봤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보는 순간에 느끼는 순간에 판단을 안 해야 돼요. 판단을 안 하는 거지. 좋다 싫다 하는 판단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을 안 해요. 판단하지 않는 거지. 그냥 바람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네이밍 이름 붙이기인데 바람 파란색 풀 이런 쪽으로 내가 딱딱 해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판단을 안 한 것이. 자, 그래서 주의를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멈췄다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다음에 내 몸에다가 뭔가를 하나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걷다가 새로운 걸 보다가 마음 작업을 하나 할 건데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충만한 마음이 느끼면 이 느낌을 누구하고 같이 하고 싶나요? 또 누구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신랑? 좋습니다. 예,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 신랑을 부려드리면 돼요. 신랑 이름 죄송하면 성함이 박정호 씨를 어떻게 부르나요? 자기야 부르나요? 여보. 예. 이 영감, 이 느낌을 영감과 함께 하기를. 내 마음속으로 그래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지요. 예. 그래서 충만함이 가는 거예요. 이 세 단계 나누어서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좀 5분 지체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고 준비하시고 저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